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전에 상승으로 출발한 증시가 막판에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락으로 끝나는 음봉이 나왔는데요. 양도세 문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잘 봐야 되겠지만 뭐 내일 모레까지 14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CPI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네 어쩌네 상당히 시끄러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 정도 이때 발표할 예정인데 요게 지금 3%가 넘어가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3%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금리 인하를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을 안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50억을 유주해서 정부에 전달했다. 뭐 두 가지 방안도 아니고 무조건 한 가지로 방안을 해서 거의 되는 걸로 언론이 알고 있어서 나왔었는데 갑자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오늘 하락했고 특히 외국인의 실명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뭐 당정 조율을 지켜볼게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기재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좀 봐야 되겠지만 14일 안으로는 어떻든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15일 날 휴일이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국인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참 옆나라 일본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도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월봉으로 봐도 30년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잃어버린 30년 고점을 뚫고 나가서 계속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뭐 정책을 부동산에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걸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일본처럼 올라가겠지 하고 했던 외국인들이 이거 뭐냐 아직 정비가 안 됐네 이러다 보니까 후퇴 그리고 오늘 CPI 때문에 가뜩이나 조금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중에 제가 그래서 주변들 아시아권 증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일본도 올라가고 뭐 홍콩, 중국, 뭐 중국 이번에 유예돼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내부적인 요인이다. 봤더니 양도세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알테오제는 오늘 그나마 좀 올라가나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제가 노무라 증권 얘기하면서 노무라가 이제 팔아도 CPI가 잘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노무라를 아무리 팔아도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아쉽게 뭐 1% 정도의 상승 마감했는데 오전반에도 한 4% 올랐어요. 그래서 좀 자리가 좀 괜찮은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었는데 오늘 뭐 시장이 좀 안타깝게 밀리면서 1% 정도로 끝났거든요. 일단 뭐 전 세계 시장이 오늘 CPI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전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CPI가 잘 나와야 9월달 금리 인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는 뭐 이거와 관련 없이 금리는 인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당성을 좀 부여하려면 물가가 관세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멀쩡하다. 그러면서 이제 너네 고용지표 저렇게 나왔는데 빨리 금리 이제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머크 얘기인데요. 머크가 최근에 가디실이 매출이 급감하면서 상당히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알테오젠이 판매가 본격화되면 시총 30조 정도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머크가 그 주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
백신 치료제죠. 가디실의 매출이 55%나 급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전체 인력의 8%인 6천 명을 지금 감원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더욱더 키트루다의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그 키트루다의 그 매출 추이를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19년부터 24년이거든요. 매년 거의 20% 정도의 고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키트루다의 매출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고요. 이걸 또 SC로 전환해서 최소 뭐 50% 이상 전환하겠다라는 취지를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키트루다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년 6월 만료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29년 11월까지 좀 연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나와서 그때까지 SC 전환을 높일 수 있다라고까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머크의 그 IR 프레젠테이션에서 보면은 FDA 승인 목표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9월 23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월 달 중에는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 50% 이상 대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C가 지금 기본적으로 한 40조 매출인데 전환한다 그러면 20조 매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에 5%면 1조입니다. 이런 식의 계산이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알테오젠이 상업화하게 되면 1조 3천억 정도의 그 마일스톤을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4천억 정도의 수수료, 키트루다에 관련된 로열티 수입을 받을 수 있고 낙관적으로 보면 한 2조 2천억 정도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SC 제형은 2040년까지 독점 판매될 예정이어가지고 이런 점에서 머크가 계속해서 푸시를 가하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어떻게든 승인을 빨리 해서 매출을 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9월 23일, 9월 달, 뭐 얼마 안 남았죠?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키트루다 SC 제형 출시에는 별다른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간이 문제지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여기다가 추가 기술 수주권까지 하나 딱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거래소 이전까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를 하루빨리 인하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아무래도 유동성도 좀 충분히 공급되고 탄력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또 양도세하고 배당소득세, 그다음 자사주 이런 것들을 좀 시원시원하게 좀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뜩이나 성격도 급한데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모습이 최근 들어서는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머크나 알테오젠의 어떤 큰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키트루다 SC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이 조금 시장에 녹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사상 고점이었는데 다 뚫고 50만 원대까지 갔다가 살짝 눌러 있는 자리인데 과거에는 한 40만 원 언저리에서 뭐 올라갔다 밀리고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40만 원대는 뭐 안착이 되어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히팅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좀 기다려 주시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만약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갈 게 많아요. 지금 하반기에 좀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이벤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알테오젠, 뭐 셀트, 리가캠, 보로노이, 뭐 유한양, 한미약품도 있고요.
D&D 파마텍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하반기에 다 있어요. 하반기에. 그죠?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장에 금리 인하,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주도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좀 유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CPI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매매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요.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제가 중심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 바이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010-8283-554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일부러 금액도 오픈하는 겁니다. 적게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텔레그램 소통방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이상한 데 가셔서 좀 많이 실망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계좌가 불러나는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이 크게 나고 있어요. 펩트론도 벌써 2억 4천인데 이것도 옛날 거니까 이번 더 올랐죠. 15만 원대인데 30만 원까지 갔고 많이 수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좀 수익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리얼 후기들이 많이 있죠. 알테오젠으로 뭐 155. 그 앞에 HLB 이런 것들도 수익이 컸고요. 많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 10% 먹고 좋다고 이렇게 매매한 분들보다는 좀 갖고 있어서 좋은 종목이 좀 성장성이 나타날 때 수익 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좀 빨리 복구가 되는 거죠. 2차 전지로 손실 본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낙폭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힘든데, 좀 이번에 뭐 금리 인하하고 좀 2차 전지들이 좀 올라와가지고 좀 일부라도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 오셔서 많은 수익을 나신 분들 이렇게 간증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증권사에 좀 오래 있었고 이런 주식 관련 회사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좀 남 돈 벌어주는 거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벌어주고 그런 데서 좀 희열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경험과 돈을 벌어뒀던 그런 스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깨알 자랑을 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돈도 주식도 그렇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좀 맛을 안다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내본 사람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맨날 뭐 5% 10% 먹었던 사람들이 뭔 수익을 냅니까? 그죠? 주가보다는 그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배팅을 해서 열매를 크게 가져가시는 그런 것이 진정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